며느리가 해외여행 간 사이에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10년간 참아왔던 모든 걸 한 번에 터뜨린 완벽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며느리 눈치만 보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린다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통쾌하면서도 서늘할 정도로 치밀했던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아들이 결혼하면서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분가해서 살라고 했는데도 며느리는 저와 함께 살겠다며 굳이 들어와 살았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 집에서 가정부 취급을 받기 시작했고 낯선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가족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잠이 많다고 해서 제가 아침밥을 했어요.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전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며느리가 챙겨달라는 도시락, 손자들 간식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 인사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음식이 조금이라도 짜거나 싱거우면 핀잔만 들었어요. 특히 며느리는 요즘 제 음식이 짜다면서 간도 못 맞추냐며 이런 거 먹고 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며 폭풍 같은 잔소리를 직성이 풀릴 때까지 합니다. 며느리에게 시집살이하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빨래도 매일 3번씩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옷이랑 제 옷이 닿지 않게 세탁하라고 했거든요. 제 옷에서 냄새가 난다면서 신경 쓰라고 하더군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매일 쓸고 닦고 하는 제 집인데 며느리가 친구들 초대한다고 하면서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고는 나 몰라라 자기 몸치장하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 잠시 숨을 돌리려 하면 며느리의 짜증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곧 친구들 오는데 쉴 틈이 어딨어요? 왜 그렇게 느려요? 늙으면 도움이 안 된다니까 짜증나. 그렇게 전 또 눈치를 보고 하루 종일 치우고 또 치웁니다.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며느리 친구들이 너무 놀라 도와주려고 하는데 며느리는 정작 커피를 마시며 친구들에게 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더군요. 며느리 친구들이 돌아간 그날, 며느리는 제게 창피하니까 친구들이 오면 외출하거나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전 참았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학교 픽업, 숙제 봐주기, 간식 챙겨주기, 며느리는 자기 일이 바쁘다며 모든 걸 저한테 맡겼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간호하는 것도 제가 했고, 말썽 부리면 훈육하는 것도 제가 했습니다. 애들이 놀다 살짝 상처가 나거나 감기에 걸리기라도 하면 제 탓이라며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상 받으면 며느리는 자기 닮아 그렇다며 자기 자랑만 했습니다. 10년 동안 제 생일을 챙겨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들도. 그들에겐 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정부. 남이었죠. 제 생일날 미역국을 끓이면 왜 미역국이냐며 핀잔과 짜증을 냅니다. 어버이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 친정엄마한테는 비싼 선물을 사가면서 저한테는 꽃 한 송이 없었어요. 아들에게 어쩜 그럴 수 있는지 말했더니 며느리는 선심 쓰듯 투덜거리며 10만 원을 던져주더군요. 참 서러웠습니다. 제가 아파도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몇 년 전에 허리를 삐끗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도 며느리는 걱정하기는커녕 집안일 누가 하냐며 어이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고는 일이 바쁘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회사 일이 바쁘다며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겨우 119에 연락해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참고 참았습니다. 분란 만들기 싫은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들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좀 차가워도 손자들이 저를 낯설어 해도 아들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일하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며느리가 선을 넘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 아들에게 말했지만 아들은 아내 편만 들었고 아내가 그럴 일 없다며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손자들도 저를 귀찮아했어요. 자기들 키워준 것도 잊은 채 말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할머니가 뭘 알아요? 옛날 사람이라서 몰라요.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특히 작년 추석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3일 내내 차례상 준비하고 손님 대접하고 설거지하고 손가락이 다 부르텄는데도 며느리는 친구들이랑 카페 가서 수다 떨더군요. 그러고는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나가면서 힘든 척을 하더군요. 그리고 친척들이 며느리가 정말 효부네요 라고 칭찬하니까 며느리가 겸손한 척 웃으며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때 정말 억울했고 괘씸했어요. 제가 한 모든 일들이 며느리 공로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제가 며느리 부려먹는 못된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에 거실로 나가서 말했어요. 이 음식들은 모두 나 혼자 한 거야. 도와주는 사람 없이 하루 종일 허리도 못 펴고 힘들게 만든 거야. 그럼요. 어머니가 거의 다 하셨지요. 어머니 힘드셨죠? 제가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어머니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더 빨리 움직일게요. 라면서 힘든 척, 두통이 있는 척 머리를 잡으며 몸을 일으키더니 주방으로 가더군요. 그러자 친척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절 보며 수군거리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힘든 명절 지나고 며칠 안 돼서 며느리가 요양원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친구랑 통화할 때 들려오는 소리였는데 시어머니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는 둥, 요즘 요양원의 시설이 좋다는 둥, 제 집과 돈이 있어서 함께 살았다는 둥, 저를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10년 동안 이들한테는 그냥 무료 가사 도우미였구나. 집과 재산을 탐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쓸모 없어지니까 버리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밝은 표정으로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친정 부모님과 저희 다음 주에 동남아 여행 가려고 해요. 10일 정도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여행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만 간다고 하더군요. 나는 같이 안 가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동남아라서 덥고 많이 걸을 거라 힘들고 고생도 많이 하고 볼 것도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네 친정 부모님은 힘 안 들겠냐고 했더니 건강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고 변명이라고 하는 게 참 웃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동남아를 안 가본 것도 아닌데 저를 너무 무시했어요. 젊었을 때 남편은 저를 데리고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슬프게도 자상했던 남편은 아들이 10살 무렵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행복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버티고 버텨왔어요. 며느리가 집에서 편히 있으라니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에 제가 10년 동안 언제 편히 쉬어본 적이 있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완벽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웃으며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가족이 여행을 떠나자마자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집 팔고 싶은데 급매로요. 52평 아파트인데 시세보다 2억 정도 낮춰서 일주일 안에 팔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이 깜짝 놀라서 가족과 상의했는지 물어봤지만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죠.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제 마음대로 내려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렴하게 집을 내놓으니 정말 여러 곳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 하더군요. 이틀 만에 집을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부부였는데 집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는지 눈을 반짝였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관리한 집이었거든요. 벽지 한 장, 바닥 한 평까지 제가 직접 골라서 꾸민 집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부부는 정말 이 가격에 내놓는 거 맞냐고, 나중에 다른 소리 하시는 거 아니냐고 몇 번이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럴 일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짐이 많아서 짐 빼는 기간과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 건 전혀 문제 없다며 계약만 하자고 하더군요. 계약을 마친 후에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모두 현금으로 찾았어요. 10억이 넘는 돈이었죠. 은행 직원이 놀라서 이런 큰 금액을 혼자 결정하시기엔 위험하다면서 아들과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길래 제 돈이니까 제가 알아서 해요. 저 치매 환자도 아니고 정신도 멀쩡합니다. 뜻 있는 곳에 쓸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돈 중에서 절반인 5억은 평소 제가 아끼던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동안 사회에서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자선단체 직원들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미리 알아본 지방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넓은 마당도 있고 조그만 밭도 있는 집이었어요. 제가 먹고 싶은 상추, 고추와 깻잎 등을 심어서 먹을 거예요. 아들 부부가 여행 다녀와 집을 보고 놀랄 그 모습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살았던 집인데 정작 제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옷가지 몇 벌과 제가 아끼던 책 몇 권, 그리고 옛날 사진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를 위해 산 것은 거의 없더군요. 그러다 오래된 책이 하나 보였습니다. 성인이 되고 처음 구매한 책인데 그때 생각이 나더군요. 아들 결혼하면서 제가 쓰던 가구들을 다 처분했고 며느리가 원하는 거로 제가 사준 가구며 가전제품들 뿐이었어요. 정작 제가 쓰고 싶었던 건 하나도 없었죠. 제 취향은 완전히 무시되었고 오직 며느리를 위한 물건들만 가득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사진은 크게 걸려 있는데 제 사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 오래 살았는데도 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짐을 정리하고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행 잘하고 있니? 나는 잠깐 친구 집에 가 있을 거야.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있을 테니 집에 오면 식탁 위에 있는 문서와 편지 잘 보도록 해라. 제가 집에 없을 거라고 해서인지 웬일로 답장이 바로 왔어요. 네, 어머니. 재미있게 다니고 있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정말 웃기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언제 조심이라는 말을 들으며 지낸 적이 있었나요? 며느리가 들어온 첫날부터 제 인생은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눈치 보는 삶이었거든요. 이사 당일 제 집만 싸고 마지막으로 집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그동안 살았던 집인데도 별로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후련한 마음이 더 컸어요. 아들에게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아, 이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너무 지쳤나 보다. 며느리 눈치 보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이 더 힘이 드는구나. 나는 이제 시골 한적한 곳에서 살고 싶다. 집은 팔았고 새 주인이 이사 오니 너희들은 알아서 나가거라. 계약할 때 이삿짐 치울 시간을 새 집주인이 주기로 했다. 잘 살아라. 그리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골에 도착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방도 넓고 깨끗하고 동네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존중받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새벽 새소리에 일어나서 깼는데 너무 좋더군요. 아침 준비할 걱정도 없고 누군가 눈치 볼 일도 없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잔 밤이었어요. 그렇게 시골에 내려온 지 일주일이 지났고 변호사와 연락할 일이 있어 휴대전화를 켰는데 문자 알림이 정신없이 울리더군요. 아들과 며느리의 문자 폭탄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친 듯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깼는데 아들 목소리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을 말도 없이 이렇게 팔고 가면 어떡해요? 엄마가 어떻게 그래요? 우리 가족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거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시골에 있다고 편지 썼잖아. 그리고 집 팔았다고도 했고. 엄마, 정말 진짜로 하신 거예요?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결국 그거였어요. 제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자기들 걱정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동안 엄마한테 얹혀서 빼먹고 살았으면 그동안 너희도 모아둔 게 있을 거 아니냐. 엄마, 그럼 돈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역시 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으면서 정작 걱정하는 건 돈이었어요.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썼다. 좋은 곳에 다 기부도 하고 시골에 내가 살 작은 집 하나 마련했으니 걱정 말아라. 아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다음 날에는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손주들 생각은 안 하세요? 정말 웃기는 소리였어요. 그동안 아이들 키우는 걸 다 제가 했는데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 그동안 너는 나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니? 나를 가정부 취급하고 벌레만도 못한 사람으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10년 동안 부려먹었잖니? 그래도 내 아들 행복만을 위해 참아왔다. 그런데 너는 나를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하며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잖아. 내 집과 돈만 바라고 있었잖아. 어디 양심 있고 입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너희가 나를 부모로 생각이나 했니? 나는 너희에게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란다. 어머니,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갑자기 10년을 참고 참았는데 갑자기라고? 그러는 너는 내게 말해주고 행동했어? 뭐든 아랫사람 대하듯이 통보했잖니.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네가 끔찍이 생각하는 친정집에서 살면 되겠네. 난 더 이상 할 말 없다. 며느리도 더 할 말이 없었는지 전화를 끊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저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말이에요. 전화 통화 후로 일주일 후에 아들이 찾아왔어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하지만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없다. 나는 이제 여기서 편히 살 거야. 공기 좋은 이곳에서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으며 여기서 조용히 생을 다할 때까지 살련다. 너도 내 가족 잘 챙기고 잘 살면 된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며느리가 혼자 왔어요. 예전에 차갑고 도도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제가 뭐에 씌었었나 봐요. 어머니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어요.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죠. 그 후로는 가끔 안부 전화만 받고 있어요. 예전처럼 간섭하지도 않고 저도 그들 일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아들은 이제 자기 힘으로 집도 구하고 살림도 차려가며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며느리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없이 살아보니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깨달았고 자기가 얼마나 오만하고 못되게 굴었는지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곳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산책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하고 싶었던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네분이 제 생일 파티도 해줬습니다. 고기도 구워 먹고 김치전도 해 먹었어요. 우리 동네에 잘 오셨다며 동네 분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제 생일을 기억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 사는 것 같아 좋았어요. 저녁에는 아들 내외가 손주들까지 데리고 와 제 생일을 축하해 주더군요. 처음 받아보는 생일 축하였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제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을 계속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었어요. 지금 아들 가족들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제가 없어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제 선택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